조현병 말고는 또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또 속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거짓인데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나이 속였고 나이. 직업도 속였어. 나이도 속였어요. 나이도 5살 어리게 속였고 좀 동안이었어요. 실제로는 몇 살 차인데요? 8살. 근데 3살 그러니까 차이. 8살이 위라는 거예요? 아니면 위죠. 남편이요? 예. 근데 5살 어리다고 했다고요? 그렇죠. 직업도 속였었고 직업을요? 직업을 속였다. 네. 뭐라 뭐라 그랬어? 처음에 속였네. 직업. 근데 처음에는 뭐 대기업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직업을 바꾸겠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는 조기 퇴사를 하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가겠다. 나름 얕은 지식은 있으세요, 근데 남편분이. 병은 아니고 이건 거의 사기권 비슷한데 제가 첫 번째 사기당한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 병과 상관없이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신혼집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일했으면 꽤 있을 텐데 왜 없어? 라고 했더니 자기 사실은 원래 교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교사였다. 결혼 준비할 때도 대학원을 실제로는 안 다녔으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돈이 없다. 근데 만약에 우리 그 소근 언니는 어. 처음에는 그 말을 믿다가 아,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고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이제 믿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나니까 다 거짓이었던 게 많죠. 이게 사기 결혼이 되려면 결혼을 그 결심했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아니었다는 건데 이분은 그거랑 조금 다른 게 대기업 사원인데 이미 퇴사를 했다 그랬는데 너는 뒤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속아서 결혼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교사라는 직업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 그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 거짓말 한 것만 해도 일단 처음에 나이 속였고 조현병. 직업 속였고 병. 그다음에 뭐 재산 재산 속였고. 속였고 그다음에 병을 속였고 이것만 해도 지금 한 근데 과거에 결혼도 했었고 누가요? 남편이요? 네, 그거를 상견례 전날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요? 5점 상견례 만점. 전날 네, 상견례 전날 저희 상견례 전날 얘기를 들었는데도 했어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대부분 뭐라고 해야 쉽지 되지? 그치. 드라마처럼 5점 만점 5점이네. 사실 이게 드라마에서나 막 벗어던지고 예. 이 결혼 뭐야 하지 쉽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때 이미 결혼 자체를 청첩장 다 왜? 끝났었고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정해줘서 결혼했고 억지로 했다. 네, 뭐 사랑 없이 결혼했고 그래서 한 달 만에 헤어졌다. 그렇게 이제 혼인신고도 안 했었다. 응. 그냥 무심결에 이거 너희 신랑 사진 여기 있다 하고 줬는데 웨딩 촬영 사진이 저랑 찍었었던 웨딩 사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시아버지도 그래서 그때 좀 충격도 받았고 이제 나중에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네. 9개월 정도 살았었다. 9개월. 또 거짓말했네요. 네. 한 달 살았다고. 네. 근데 이거는 남편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댁에서 시어머니께서 진짜로 작당 어떻게 보면 해서 진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저 아들 또 장가 보내고 싶은데 혼자 사는 거 싫은데 손주 보고 싶으니까 남의 집 딸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올라온다 올라.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 이제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정말 이상하다. 남편이 성격이 정말 이상하고 정말 나랑 맞지 않고 아이의 육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들었고 저랑 신랑이랑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 모습도 아이 눈에는 별로 좋지 않고. 아이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아이고. 싫어서 저랑 신랑이랑 가엾어라. 얘기하는 목소리 싸우지 말라고 아유, 가엾어라. 피아노를 네, 치는 막 거. 꽝꽝꽝꽝 치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라는 표현이죠. 네. 근데 그거를 듣고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보여주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이혼을 해야겠다. 해야겠다. 제가 이제 신랑이 안 좋다라는 걸 안 뒤로부터 저도 정신과에서 지금 약을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있어요. 쇼크 받으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확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얼마나 불안이 안 불안하시겠어요. 나가지고 약으로 잠재워졌다라는 건 아는데 어떤 돌발이 나올지 그렇죠. 그게 이제 난폭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요럴 때 지금 아침에도 지금 가슴이 좀 둥둥거리고 불안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 일단 약을 드시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많은 고난 속에
귀한 아이를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도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웃음,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보시면서 힘겨운 생각을 자꾸 하시지 말고요. 어차피 던졌으니까. 두 분 명의로 된 자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제 청약을 해서 내 아파트를 했는데 이제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돈으로 넣었어요. 원래는 있다고 했는데 같이 하자고 했죠. 근데 그 계약금이 10%잖아요. 네네네.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1,000만 원대잖아요.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네, 큰 3천만 돈이죠.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없다 그러면 그 목돈을 아니 갑자기 저는 구하기 그 정도도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큰 돈이지. 천 얼마도 없을 줄이야. 저는 왜냐면 그 사람 씀씀이가 평상시 엄청 컸거든요. 아. 그러니까 월급을 다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도 이제 제가 계약을 했죠. 그랬더니 공동명의 안 해줬다고 엄청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계약금을 50% 내라. 그럼 내가 공동명의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누가 멍청하게 현금 들고 있어. 다 투자하고 있지. 현금 들고 있는 네가 멍청해.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됐을 때 이변 언니 이 집은 이분이 가져올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은 또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갔을 때죠. 소송 네. 가야죠. 소송 중이에요. 아, 지금요? 지금 소송 중이에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집에 대해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남편이 생활비를 줬어. 그럼 생활비를 얘는 100만 원 줬다 그러면 내가 그걸 세이브한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이 집을 살 때 남편 기여도가 1%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덩어리를 다 넣어요. 부부 공동재산에는 이게 사실 포함이 되는데 내가 내 돈으로 다 넣었다. 라면서 기여도를 주장을. 기여도라는 거는 부부가 공동재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누가 더 뭐 많이 노력을 해서 판결을 하는 거지 이제 막 판사님이 네, 막 그래서- 하면서 이게 과정이 복잡한 그렇죠. 거죠. 또. 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특히 이혼 변호, 네네네. 예, 이혼 전문 변호사시고 가족 상담 전문가시고 하니까 궁금한 거를 이 자리에서 싹 물어보세요. 일단 공짜니까. 아, 부담스럽잖아. 이혼 소송을 제가 지금 했어요. 네. 원래는 별거를 하려고 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또 남편이 오후에 애를 봐주고 있거든요. 아이고. 육아 도움을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잖아요. 이게 힘들다니까 그래. 네. 애가 있으면 이런 사유로도 제가 확실하게 승소를 할 수 있는지 그 본인이 생각하시는 승소의 기준이 얻고 싶은 승소의 기준이 뭘까요? 이혼이 된다. 이혼이 된다. 그다음에 양육권, 양육권, 그다음에 양육비, 양육비, 위자료. 위자료. 예. 아이를 봐주는 거는 물론 유리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어쨌든 이혼이 정리가 될 때까지 공동육아를 하는 것은 있는 케이스예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뭐 그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별거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환경을 만들 수 없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것이 그 걱정을 하시는 게 파탄이 안 났다라고 생각이 될까봐 재판부에서 그게 지금 맞아요. 걱정이 되실 네,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런 사유를 잘 설명을 해야 되죠. 어쨌든 우리 부부는 헤어지지만 아이가 안정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임시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잘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 그런 준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약간 어떤 뭐 증거 수집 아니면 누가 들어도 아 내가 정말 힘들다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사례 같은 것도 언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 아이 앞에서 뭐 굉장히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해서 그때 내 마음이 정말 어땠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은 살 수가 없었다는 거를 좀 사진 찍듯이 작전을 네. 잘 짜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할 거면서 아, 오후에 아이를 아빠한테 맡긴다? 좋은 방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와해 없어요. 차라리 그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애가 있는 사람들은 애가 솔직히 없는 사람보다 이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는 돈도 벌어야 되니까. 아이와는 그런 대화를 조금만 해보셨어요? 그러지는 않았고 이제 남편이 정신병원에 2달 정도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네. 아이도 아빠에 대한 애정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크게 찾지 않고 거의 이제 저만 찾는 시기고 지금도 퇴근하고 나면 저희 신랑은 방으로 그냥 들어가요. 근데 지금 소송에는 그거를 잘 피력을 하셔야 되는 게 집을 바로 따로 살 수 없으니까 그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만 아빠가 보고 정해진 시간은 엄마가 보고 어차피 부부가 이혼을 해도 부모의 역할은 각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면접 교섭을 아빠가 그냥 특이하게 하고 있는 거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법원에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위자료나 양육비를 좀 받을 확률이 좀 어때요? 양육비는 엄마 아빠의 소득 수준하고 이제 아이 연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약간 비례해서 이제 양육비가 책정이 되는 거라서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아빠가 실직 상태고 급여가 없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양육비가. 너무 적죠. 그래서 거기에 기대서 그것 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양육비가 너무 낮아요. 맞아요. 이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힘든 그렇죠. 법이에요. 지금 가사법이 너무 힘들어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액수가 뭐 크든 작든. 작든 간에 그 사실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리고 위자료는 말씀하셨다시피 나와봤자 사실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거는 이혼 사유도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는 소송이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쪽에 내가 그렇지. 얼마나 공여를 했나 기여를 했나 그래서 저 사람의 재산을 뭐 추문 재산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소송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얼마나 더 지키는가가 잘 지키느냐.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억울한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렇지. 이게 법적으로 가서는 법은 증거와 서류거든요. 네. 네.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안 돼요. 좀 가볍게 무거운 것 생각하시면 안 같아요. 돼요. 일단 우리가 아이가 있잖아요. 이제는 한탄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편도 아니었는데 저도 갑자기 이혼을 준비하고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 때문에 결정 자체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은 합니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민하고 내가 여기서 한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아이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이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 지금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은 좀 조금 자율이에요. 자율이에요? 예. 그러면 요즘은 우리나라에 복지를 좀 알아보시면 특히 싱글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맞아요. 응. 한탄하다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도 겪어봤지만 굉장히 냉정해지고 냉철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변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 자체도 위자료는커녕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 건 싸움이 시작됐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할 거는 뭐 내가 속아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것도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혼이 일단은 없어.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다, 내가 얼마나 이걸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더 이제 집중하셔서 그렇죠. 여기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네, 이 양육의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엄마가 이 아이를 온전히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양육 계획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육비가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두 분의 소득 수준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땐 사실은 또 이 양육비가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의 그 사정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또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너무 골치 아프죠. 너무 골치 시간도 아프죠. 오래 걸리고 네, 내 그래서 돈도 더 어쨌든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이제는 그 남편의 도움 없이 진짜 나 그렇게 홀로 생각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소중히 얻은 한 생명을 키워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 빨리 일해야 남편으로서도 되고. 그렇지만 아빠로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는 아니긴 네, 하거든요. 조현병은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병되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 하원을 조금 늦게 시키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집으로 데려오는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상황을 그래도 이혼 판결까지 끌고 갈지 그게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정말 좀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하다는 걸 가사조사관도 좀 느끼도록 해주는 게 이혼 판결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아이한테도 어린이집에 있는 쪽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전이 반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조현병이 옮진 않지만 네. 그 반응이 그런 행동이 정상적으로 아이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악영향이
있다고 있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아이가 당연하죠. 유치원을 다니고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요즘은 7시까지도 네. 조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기관에서 나오신 거 같아요. 제가 다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내가 우리 아이의 정서 그리고 내 마음, 내 자신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렇게 불안에 떠느니 그냥 조금만 더 이것도 안정돼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추천입니다. 네. 네, 이혼이 되기 전에 먼저 분리하시는 게 아이한테도 네. 그다음에 속은 언니한테도 훨씬 도움이 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건. 신랑이 태어나고 나서는 집에서 웃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맞아. 그 공기를 다 느낀단 네, 네,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아이한테 익혀지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남 탓도 안 해요. 내가 미쳤지. 뭐에 홀린 것 같더라고. 상담을 이쪽에서 하고 신세한탄 여기서 아니, 따로 얘기합시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첫째 내가 여기 앉으려고 그랬거든. 내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나 한 10회분 뽑을 수 있거든. 아니, 그 마음 저도 똑같아요. 자책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똑바로 보시고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그 미소를 즐기시고요.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은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과거만 돌아보시면 그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계신 거거든요. 아이의 평생 꿈은 웃는 엄마를 보는 거예요. 행복한 내 엄마를 보는 것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긴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불행했던 건 커서까지 내가 엄마를 웃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삶을 살 수 없는 아이로 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엄마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를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냥 아니요. 그 문제에 있던 사람을 내 인생에서 덜어냄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그 해결되시고 나면 의외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돌덩이 하나 네. 내려놓은 것 같아. 그래도 그래도 오히려. 아이를 얻으셨잖아요. 저희들 뭐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진짜. 우리 애들이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갑자기 맞아요. 묶어가. 난 진짜 굉장히 잘했어 나는. 나는 진짜 나 열심히 했어.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힘내세요 진짜로. 대신 구체적인 계획은 객관적으로 좀 세우자. 예. 그리고 좀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네.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예, 찬스 쓰세요, 찬스. 네, 찬스 드릴게요. 저한테도 막 힘들 때 막 DM 보내시고 그래요. 저 연예인이라 그 초록창에 김현수 치면 그거 나와요. 인스타그램. 근데 또 막 너무 답이 안 온다고 짜증은 내지 말고 바빠갖고 싱글맘이라 예,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하여튼 연락하세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